조효옥 대위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또 위정 내용이 뭔지를 먼저 조목조목 공개했던 분이 있죠. 당시에 연수 중인 조효옥 대위를 만나러 미국까지 다녀오셨던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검찰 발표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좀 다 나왔는데, 이 의원님이 예상한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절반 나왔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7시간 네. 중에서 여전히 4시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치고, 이제, 최순실 기다렸던 그 4시간, 최순실 네. 씨가 2시 넘어서 왔으니까. 10시 20분부터 2시 15분까지. 네. 네네. 그 4시간은 이제 비었죠. 네. 그래서 아직, 많은 의혹이 있지만은, 이제 비선 조직 5인의 실체, 그리고 최순실이 넘버원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놀랍고 한심한 것은 보고를 받고도 그럼 집무실로 출근해서 참모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자회담 했어요. 다시 침실로 가서 예. 최순실 기다리다가 네. 이제 최순실 결정에 따라서 머리하고 중대본 갔다. 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마 의원님이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혹시?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예. 네. 그리고, 네. 지금, 나머지 이제 의혹을 풀 사람은 네.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10시에 김장수 김장수 실장의 네. 그 사건 보고 전화 2번씩 못 받았는지. 전화 왜 안 받았는지. 네. 예, 왜 몸 상태가 안 좋았을까? 또 왜 보고를 받고도 집무실로 가지 않고 침실로 갔는지. 그렇죠. 최순실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뭘 했는지. 특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시간 동안. 네. 아니, 뭘 했을까? 그때 아이들이 물속에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시간. 네. 그리고 최순실과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거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죠. 밝혀져야 됩니다. 네. 자, 작년, 16년이죠. 2016년 12월 24일, 안 네.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글이 있는데, 그때 조효옥 대위가 거짓말을 했다는 요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조효옥 대위는 사실 아직 20대 이제 젊은 이제 청년 장교인데요. 네. 쭉 거짓말을 이제 많이 했죠. 네. 제가 7가지 거짓말을 정리를 했어요. 왜 7가지냐 그러면은, 네. 그때 제가 영국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7가지, 한 10대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7가지 큼직한 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청문회 거기에서는, 세월호 7시간 그때 의무실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청와대는 의무실이 있고 의무동이 있어요. 네. 의무실은, 대통령 관저랑 꽤 떨어진 곳이고요. 의무동은 관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동과 의무실에 있었다는 거는 그날의 조대위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 그를 밝히는 중요한 차이인데, 네.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인터뷰에서는 참사 당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그날의 심각한 상황으로 봐서 네. 간호장교가 조대하고 신대 2사람이에요. 네. 간호장교 자신의 근무 위치를 의무동일지 의무실인지 이것을 헷갈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날 수가 없겠죠, 아마도. 그렇죠. 네. 여기에 어떤 숨은 퍼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인 거짓말 7가지가 저는 조대희가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배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배우가 그 거짓말의 문답, 시나리오를 줬고 네. 조대희가
그 시나리오를 숙지해서 청문회에서 대답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대희도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막 지시를 했으면 젊은 청년 장교가 어길 수가 없었을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누가 시켰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도요. 네. 조대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청문회 내내 제가 눈앞에서 조대희를 계속 표정을 살폈는데 네.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한 아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대희를 찾아서 미국 그 텍사스 샌안토니아를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었는데 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누군가가 조대희를 숨기고 있다. 못 만나게 한다. 안 의원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리고 그 조대희를 숨기는 사람이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는 배우일 것이다. 그리고 뭐 조대희가 숨고 싶어서 숨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어쩔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조대희 혼자 책임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대희 네. 물론 뭐 청년 장교로서의 너무나 그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은 조대희의 배우예요. 배후. 네, 물론 조대희 역시도 대한민국 국군 그 장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배우에 대해서 조대희는 다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누가 얘기 들었을 자기한테 때 알 거 그런 짓을 아니에요. 했는지. 네. 그럼요. 그 진실을 밝혀주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제가 그때 텍사스에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거든요. 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허. 국민을 믿고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세월호 당신 그 동생뻘 되는 아이들이 300명이 죽었는데 네. 용기를 내줘야 된다. 그렇게 지인을 통해서 메모를 전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조대희가 본인의 어떤 그 양심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네. 위해서라도 배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었으면 이렇게 소모하지 않고 진실이 밝혀졌을 건데요. 아쉽기도 하고. 그때 이야기했더라면 그때는 그렇죠. 조대희가 영웅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대희한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렇게 조금 배후 세력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조대희가 네. 본인에게 거짓과 위증을 강요한 국방부 내 적폐 세력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네.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국민을 배신한 거죠. 네. 이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조대위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적폐 세력과 싸울 것이고요. 세 가지를 조대위가 밝혀줘야 됩니다. 네. 첫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건강 상태. 예, 둘째는 청문회 정언과 관련해서 국방부 관여 사실. 누가 시켰는지. 네. 네, 더불어서 제가 텍사스 갔을 때 누가 그 본인을 꽁꽁 숨겼는지. 못 만나게 한 사람.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가 비선 진료 의료농단에 대해서 네. 조대희가 상세히 알 거라고 봅니다. 다 안다고 이 봐야 세 가지 되겠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네. 역사와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건 조대희가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좀 기소나 법적 처벌은 조혜옥 대위한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국정 그 조사 특위가 종료가 됐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판례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무죄가 됐지 않았나요? 이 부분? 그렇죠. 이임순 이분도 그 최순실 그 일가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네.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아이를 출산하면은 이임순 교수가 다 받아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위증한 것에 대해서 특위. 공소기각 판결을 그렇죠. 내린 바가 있거든요. 특위 왜냐하면은 활동이 종료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고발이 네. 우리 그 최순실 청문회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 내렸고요. 네. 그리고 조대희도 지금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면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징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요청하고 그래서 있는데. 조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예. 국민청원이 아까 오후에 보니까 1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호장교는 단지 나이 어린 대위가 아니라 대통령 건강을 상시적으로 챙기는 중요한 직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 청문회에 제복까지 입고 나왔는데도 불성실한 태도와 위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청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20만 원 그때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조대희가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방부에서? 그래서 현재 국방부의 이제 법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방부가 상당히 비협조적이에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6월 달에, 조대희 제가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네.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면담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답변이거든요. 네. 그 무슨 해계망측한 답변입니까? 군인이 본인의 어떤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러면은 군대 나가서 총도 안 쏩니까?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 역사적인 진실에 관련된 것인데 네. 국방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인데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국방부가 조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저는 전면 조사를 국방부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의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대통령 탄핵 때 세월호가 포함되진 않았거든요. 이후에서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 부분 혹시 지금 판단하면 탄핵 사유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보고요. 네. 탄핵에 관한 판결이 있기 전에 이 대통령의 이 세월호 직무유기가 밝혀졌더라고 그러면은 네. 비선 실체의 실체 확인 그리고 대통령 직무유기 그리고 조작과 위증으로 100% 탄핵. 그러니까 뒤에 그거 없어라도 이것만으로도 봅니다.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충격적인 얘기 또 앞으로 조효옥 대위가 어떻게 나올지 좀 국민 앞에 진실을 좀 밝혀달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경을 해보고 있는 그 시간. 네. 그리고 최순실과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거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죠. 밝혀져야 됩니다. 네. 자, 작년 16년이죠. 2010년 12월 24일 안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글이 있는데 그때 조효옥 대위가 거짓말했다는 요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조효옥 대위는 사실 아직 20대 이제 젊은 이제 청년 장교인데요. 네. 쭉 거짓말을 이제 많이 했죠. 네. 제가 7가지 거짓말을 정리를 했어요. 왜 7가지냐 그러면은 네. 그때 제가 영국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7가지, 한 10대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제 7가지 큼직한 거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청문회. 조효옥 대위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또 위정 내용이 뭔지를 먼저 조목조목 공개했던 분이 있죠. 당시에 연수 중인 조효옥 대위를 만나러 미국까지 다녀오셨던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검찰 발표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좀 다 나왔는데 이 의원님이 예상한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절반 나왔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7시간 중에서 여전히 4시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치고 이제 최순실 기다렸던 그 4시간, 최순실 씨가 2시 넘어서 왔으니까. 10시 20분부터 2시 15분까지. 네. 네네. 그 4시간은 이제 비었죠. 네. 그래서 아직, 많은 의혹이 있지만은,
비선 조직 5인의 음. 실체 그리고 최순실이 넘버원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것이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놀랍고 한심한 것은 보고를 빈말에 문답 시나리오를 줬고 네. 조대희가 그 시나리오를 숙지해서 청문회에서 대답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대희도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막 지시를 했으면 젊은 청년 장교가 어길 수가 없었을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누가 시켰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도요. 네. 조대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청문회 내내 제가 눈앞에서 조대희를 계속 표정을 살폈는데 네.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한 아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대희를 찾아서 미국 그 텍사스 샌안토니아를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었는데 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누군가가 조대희를 숨기고 있다. 못 만나게 한다. 안 의원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네.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리고 그 조대희를 숨기는 사람이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는 배우일 것이다. 그리고 받고도 그럼 집무실로 출근해서 참모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오자회담했어요. 다시 침실로 가서 예. 최순실 기다리다가 네. 이제 최순실 결정에 따라서 머리하고 중대본 갔다. 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아마 의원님이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혹시? 최순실 씨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네. 지금, 나머지 이제 의혹을 풀 사람은 네.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10시에 김장수 그 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의 네. 그 사건 보고 전화 2번씩 못 받았는지. 전화 왜 안 받았는지. 네. 예, 왜 몸 상태가 안 좋았을까? 또 왜 보고를 받고도 집무실로 가지 않고 침실로 갔는지. 그렇죠. 최순실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뭘 뭐 했는지. 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시간 동안. 네. 과연 뭘 했을까? 그때 아이들이 물속에 거기에서는 세월호 7시간 그때 의무실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청와대는 의무실이 있고 의무동이 있어요. 네. 의무실은 대통령 관저랑 꽤 떨어진 곳이고요. 의무동은 관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동과 의무실에 있었다는 거는 그날의 조대위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 그를 밝히는 중요한 차이인데 네.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인터뷰에서는 참사 당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그날의 심각한 상황으로 봐서 네. 간호장교가 조대하고 신대 두 사람이에요. 네. 간호장교 자신의 근무 위치를 의무동일지 의무실인지 이것을 헷갈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억 안 날 수가 없겠죠, 아마도. 그렇죠. 네. 여기에 어떤 숨은 퍼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인 거짓말 7가지가 저는 조대희가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 배우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배우가 그